자, 먼저 사기에 나오는 흥미로운 단어들. 사단이 난다 할 때 사단자가 아시죠? 그죠? 원래 이 일의 실마리라는 뜻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단어가 주나라 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족은 잘 아시죠? 뱀다리.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누가 빨리 그림 그리나 뱀 그림 빨리 그리기 시작을 했더니 한 사람이 빨리 그리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리까지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기에서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사족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화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할 때, 또 쓸데없는 군더더기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삼사, 요건 사자는 원래 집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로는 우리 기숙사 할 때 있죠, 그죠? 그 사자고. 동사로 쓰게 되면은 하룻밤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가 나오는 초나라 장왕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집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흘을 묵다라는 뜻이에요. 3일을 잠잔다는 거죠.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성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진나라에 19년 동안 망명했던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초나라에서 망명생활 중에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는 초나라를 떠나갈 때 초나라 임금에게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초나라 임금이 웃으면서 아니 밥도 못 얻어먹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뭘 은혜를 갚겠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래 뭘로 어떻게 갚을라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공이 만약에 나중에 초나라하고 우리 진나라가 혹시나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내가 사흘 거리를 양보하고 시작하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퇴피삼사라는 겁니다. 퇴피는 뒤로 물린다라는 뜻이고, 사흘, 그러니까 새밤 잘, 군대가 하루 이동하는 거리, 그게 일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한 30리 정도 됩니다. 30리 정도 군대가 이동하고 나면 하루를 자는 거예요. 1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사니까 90리를 양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는데 바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로 90리를 물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태피삼사는. 그러니까 초나라 임금이 웃었죠. 참나. 근데 실제로 나중에 성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 군대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성복 전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 문공이 약속을 지킵니다. 실제로 사흘거리 뒤로 90리를 뒤로 물려서 그러고도 싸우고도 이겼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퇴피삼사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삼사는 사흘을 자다 또는 군대가 사흘 이동하는 거리 또는 군대가 사흘을 묵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요 삼시는요 굉장히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시자가 이게 화살시자잖아요. 시자가 화살시, 그죠? 요 화살시 옆에다가 입구를 붙이면 뭐죠? 알지자잖아요. 그죠? 지식이라는 게 잘못 배우고 잘못 알게 되면 화살을 자기 입에다가 쏜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인들이 공부를 올바르게 못하면은 그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법부의 적폐가 딱 그겁니다. 법조항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면죄부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벌을 내리고, 또 권력자 눈치를 봐가지고 권력자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판결을 엉터리로 내는 지금 사법부의 적폐 현상이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사법부는 거의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사법부가 행정부하고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문농법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문은 뭐냐 그러면은 법조문을 춤출 무자입니다. 법조문을 춤추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법조문을 마구 지 멋대로 이용해서 법을 농락한다. 문장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법을 농락한다라고 해서 무문농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2100년 전에 사마천 뭐 법률가 특히 사법관들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홍리열전이라고 하는 열전을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훌륭한 사법관 이야기도 나옵니다. 순리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순리열전에 보면 이리라고 하는 사법관이 나오는데 이 사법관이 자기가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나중에 판결을 하고 결과를 나중에 다른 증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리가 내가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문공이 임금이 야 그렇게 따지면은 너를 법관으로 임명한 나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문제는 네 밑에 있는 부하들이 소속 그 관리들이 잘못 보고서 올려가지고 판결한 거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용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높은 사법관 자리에 있으면서 내 녹봉을 많은 녹봉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 본 적도 없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가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죽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사법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눈치와 비위를 맞춰가지고 임금이 이 사람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 같으면은 온갖 법조문을 다 끌어들여서 엄벌에 처하고 임금이 이 사람을 봐주면 좋겠다라는 눈치를 보면은 또 온갖 법조문을 다 대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관리들, 사법관들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2000 수백 년 전에 법관들 모습하고 오늘날 법관들 모습하고 아주 그대로 겹쳐집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똑같냐 어째.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인 면을 놓고 보면은 똑같다라는 거. 도대체 뭐가 진보하고 뭐가 진화하고 뭐가 발전했냐라는 거.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제도도 바뀌었고 생활도 많이 발전했고 인간의 그 삶도 많이 윤택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본질적인 측면으로 놓고 들어가면 특히 권력과 사리사욕이라는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참 극복하기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기심과 욕심, 그죠?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권력욕 이런 부분들이 수천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삼시는 화살촉 세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오줌을 3번 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누는 게 아니고요. 찔끔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을 찔끔찔끔 싸다라고 할 때 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제일 독특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파 인상의 열전에 보면은 연파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는데 조나라 임금이 연파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간신배 하나가 연파를 찾아가고 연파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오게 합니다. 근데 이 간신배가 돌아와 가지고 연파는 건장하거든요. 여전히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타고 건장하니까 장수니까 다시 모시고 오면 되는데 모시고 오면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이 간신배가 임금에게 연파가 밥도 잘 먹고 하는데 저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오줌을 3번이나 찔끔 쌉디다라고 모함하는 때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착은 3번 움켜지다라는 뜻이에요. 3번 움켜지는데 이거는 노주공 세가에 보면은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감다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목욕이 따로라고 얘기했어요. 목은 머리카락을 감을 때를 목이라고 하고 욕은 몸을 씻을 때를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한테 닷새 한 번씩 휴가를 주는데 머리 감고 오라고 휴가를 줘요. 그게 머리 감는 날이에요.
머리카락을 감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주공단이 그 감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리지도 못한 채 손님을 와서 맞이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질 않고, 왜? 인재를 그만큼 잘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찾아왔는데 이 머리 다 말릴 때까지, 옛날 사람들 머리가 이만큼 긴데, 그죠? 그거 다 말릴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걸 3번씩이나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이 자주 찾아왔다는 얘기죠. 머리카락 한번 감고 있는데 띵동 해서 머리카락 움켜쥐고 나갔더니 이렇게 해서 인사해서 돌려보냈더니 또 감으로 들어갔더니 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먹던 걸 뱉어내기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삼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토, 삼착. 그래서 일목삼착. 한 번 머리카락 감는데 3번 움켜쥐고 나왔고, 일반 삼토. 밥 한 번 먹는데 3번 먹던 걸 뱉어냈다. 먹던 걸 뱉어내는 거는 왜 뱉어내냐?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실례니까. 그래서 뱉어냈다. 삼천객이라고 하는, 오늘은 주로 삼자가 많죠, 그죠? 삼천객이라고 하는 3,000명의 식객을 얘기를 합니다. 식객 3천. 옛날에 그 전국시대 때 가면은 춘신군, 뭐 평원군, 맹산군 이런 유명한 공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와 부를 이용해 가지고 천하의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식객이라고 해요. 허영만 씨의 식객이 아니고요. 한자는 똑같아요. 한자는 똑같은데 원래 어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밥 얻어 먹는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3,000명씩이나 거느렸다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식객 3,000이라는 뜻이에요. 3,000명씩 자기 집에다가 잠자리 다 만들어주고요. 밥 먹을 때 한 끼는 같이 먹어요. 대단하죠. 3,000명이 한꺼번에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당에서. 그래서 전국시대 때 그 권세가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그들의 위세를 나타내는, 묘사하는 단어가 식객 3천 또는 삼천객이라고 합니다. 삼천설, 이게 마디춘자죠, 그죠? 치, 저기 자로 따지면은 한 치, 두 치 할 때 치에, 이게 마디라는 건. 그다음에 척 하면은 한 자죠, 그죠? 한 치,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치의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혓바닥에 한 세 치쯤 되나 보죠? 한자가 지금은 30cm죠, 그죠? 그러면 세 치 하면 9cm 되죠, 그죠? 한치가 이제 10분의 1이니까, 그죠? 한자의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3cm. 세 치면 9cm잖아요.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한자가 몇 cm였냐면 24cm 정도 됩니다.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한 세 치 하면은 2.4 곱하기 3 하면은 나오죠, 그죠? 한 8cm 정도? 그죠? 혓바닥이 그 정도 되나요? 쭉 뽑으면 한 10cm 좀 될라나? 8, 9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혓바닥의 길이를 얘기할 때 삼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혀를 놀리다, 세치의 혀를 놀리다. 말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세치의 혀를 놀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 체제 때 사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죄인 불러다가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막 날이 그게 아니고요, 막 뭐라고 변명하면 이놈이 감히 세치해를 함부로 놀려, 그러고 곤장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삼천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도삼천설이에요. 세치해를 놀리다라는 뜻이고, 삼촌지설, 세치의 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삼토, 3번 뱉어내다라고 하는 삼토 나왔죠. 혓바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인체에 있어서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유세객이라고 하는데, 유세가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언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유세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유세가가 소진하고 장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진하고 장의 가운데서 두 사람 가운데 장의가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이제 말 잘하는 걸 공부를 한단 말이야.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해요. 어디 나가가지고 맨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가 배웠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이런 공부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가 하루는 어디 나갔다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권력자한테 혼이 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참 어디 조 터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맨날 생산되는 일은 안 하고 말만 그렇게 배우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것만 배우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혼이 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구사리를 줘요.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장이가 마누라 앞에다가 혓바닥을 쑥 내밀면서 내 혓바닥 그대로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게 설상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혀가 아직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혀가 아직도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마누라가 혀는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가들한테 혀는 생명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유세가들이 지금 살았으면은 혓바닥에다 보험을 들 거다.